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전문직 회생에 대해서 그 파트만,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파트만 떼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걸 쓰면서 하면 또 이게 길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의사 회생, 그리고 다른 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여러 가지 이제 전문직들 회생은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주는 어떤 신뢰도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또 변제율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나 개인 사업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사는 병원을 개원할 때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창업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 임차해서 책상하고 컴퓨터 놓고 그 다음에 여직원 뽑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각종 값비싼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금력이 충분하면 자비로 다 충당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리스를 하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창업 자금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서 좀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사가 의사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회생은 이제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갈래길을 잘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유리한 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형태가 사업소득이냐 급여소득이냐를 불문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이제 변제 기간이 3년 또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잔존하는 채무는 이제 면책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면책, 갚을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보물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면 담보물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있는데 담보권이 6천만 원이에요. 근저당권이. 그럼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다가 개인회생 재단에다가 이제 출연을 해주면, 편입시켜주면은, 담보물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파산을 했을 때에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액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변제가 이루어져야 이제 올바른 회생 계획안이 됩니다. 법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장 유리한 이유는 변제 계획안을 이제 회생 신청할 때 동시에 접수하는데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를 보장했느냐, 형평성을 보장을 했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법률적 요건만 변제 계획안이 되면 인가가 됩니다. 보통 인가까지는 개인회생 신청해서 10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담보권과 관련해서는, 담보권은 예를 들어 주택의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 별채권이라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는 이 담보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 경매 진행을 한시적으로 중단을 시켜 놓는 것이 실무입니다. 인가가 나버리면 경매는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에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회생이 그렇고, 그리고 일반회생은 의사 중에서 이제 페이닥터일 경우에 신청하는 겁니다. 급여소득인 경우. 이제 부채 요건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보권 10억 초과, 무담보 5억 초과, 그리고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해서 이제 급여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라든지 각종 필수 비용을 빼고 남는 가용소득 가지고 이제 변제를 10년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담보권이 걸려 있는 담보물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일반회생은 급여소득자잖아요. 담보물이라고 하면은 뭐 주택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조기에 임의로 시가대로 처분을 해서 조기 변제를 원합니다. 담보권자들은. 그래서 그건 조율을 좀 하셔야지, 변제 계획 조율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일반회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는데, 담보 변제 계획안,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몇 프로 변제, 몇 프로 면제 이런 걸 제시하면은 담보권자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담보권자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그 변제 계획안대로 이렇게 10년간 분할 변제할 수 있고, 나머지 잔존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변경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건을 충족 못하면 실패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성공, 여기서는 동의 받고, 여기서는 못 받고, 여기서는 동의 못 받고, 여기서는 동의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 그룹에서는 받았는데 동의를 못 받을 경우는 강제인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강제로 인가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법원이 그 강제 인가를 해줄 만한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회생에서는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 그런 거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의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이잖아요. 개업 변호사, 개업 세무사 뭐 이런 전부 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부채 상태, 왼쪽과 일반회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제 기간이 10년이고 면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출자 전환 같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은 처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기 변제를 원합니다. 담보권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의료기구라든지 영업용 재산인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거 팔아버리면 영업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적정하게 조기에 분할 변제를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자금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회생에서도 성공 요건, 이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을 요건이 똑같습니다. 담보권자조, 회생 담보권자조 총액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조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 같은데, 간이회생이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가 요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그래서 무담보권자, 회생 채권자조의 총액의 2분의 1 초과 및 엔드 개념으로, 그러면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변제 계획안, 회생 계획안대로 그 권리 변경이 일어나고 이제 회생에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년간 변제를 해 나가야지 되는 문제지만, 그래서 의사 전문직들 회생은 세 갈래 길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부채 규모와 소득 형태, 그리고 담보물의 처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담보물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따고 들어가야 될 문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하고 반드시 사전에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